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한 간섭 안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애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무시했다. 중국이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 내정 간섭하고 있다. 이것도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이거 없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 공식 의견은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맞대.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도 안 되죠. 이거 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윤핵관 하지 말고 대선 후보를 잘 만들어갖고 이재명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지 않으면 이른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앞뒤가 맞냐고. 야 초등학교 학예도 그따구로 안 하겠다. 초등학교 방대한 선거도 그따구로 안 하겠다. 이름을 붙이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그렇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철학적인, 서정적인 시가 아니고 이거는 되게 이지적인 시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48시간자가 이름을 달 때 그냥 허투루 달지 않았을 거다. 48시간 이름을 고심해서 지었을 거다. 그러면 왜 48시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약간 셜록 홈즈가 된 기분으로. 한번 해보자. 48시간 했을 때 제가 딱 떠오른 거는 48시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되게 옛날 영화입니다. 예. 개봉이 1984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럴 때잖아요. 흉악범 일행들이 집단 탈옥을 하자 강력반 형사 제거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1단과 한패였던 레지 해먼드를 48시간 가석방을 시켜서 함께 출연. 가석방을 받았는데 그 가석방을 받은 시간이 4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탈옥범들을 잡아야 되는. 형사와 재수가 48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동료가 되어서 범인을 쫓는 버디무비다. 두 명이 짝을 이뤄갖고 처음에는 막 사이에 앉아서 막 싸우고 하다가 같이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이제 진한 우정을 느끼는 뭐 이런 형태. 우리로 치면 이제 투캅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버디무비라고 합니다. 네네. 터프하고 마초적인 연출을 하는 워터힐이 메가폰을 잡고 드라마 야망의 계절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닉 놀테 그리고 속사포 같은 말빨을 자랑하는 에디 머피가 주연한 필름이고 특히 에디 머피를 국내에 소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영화가 개봉된 날짜가 1984년 그 다음에 타임 어택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디물이다. 친구 간에 안 맞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 좋은 놈이었네? 그리고 한패였던 닉 놀테를 도와갖고 탈출한 흉악범을 같이 이제 잡으러 가는 에디 머피가 원래는 흉악범 집 일행이었어요. 일행. 일단 한패였거든요. 네. 그런 느낌. 요 네 가지 키포인트를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984년작이라는 점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60 넘어간다는 거죠. 50대 후반 최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갤러가 너가 이봉규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48시간자가 봉규 아저씨도 나 누군지 슬슬 눈치챔 크크크 미안 봉규 아저씨는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봉규 아저씨가 나 누군지 슬슬 눈치챔 얘기한 거니까 봉규 아저씨하고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아마 60대 정도 초반 되지 않았을까. 그분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50대가 아저씨 부르면 좀 그렇고 뭐 40대나 30대나 그럴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첫 번째로 봉규 아저씨라고 얘기한 게 내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갖고 일부러 거짓말한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얘가 청년 영화광이어 갖고 나이가 이제 30대 40대라서 이제 봉규 아저씨라고 얘기했는데 고전 영화 보는 걸 막 즐기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가능성은 얘가 48시간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이름을 지어준 별도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팀장님 저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펼리려 하는데 닉네임 뭘로 할까요? 48시간자로 해 라고 지시하는 윗선이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48시간자가 개인이 아니고 팀이라는 얘기죠. 아마 이게 아닐까. 팀의 존재. 왜요? 위에서 지어줘가지고. 이봉규 박사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TV조선에 이봉규 박사가 사실은 전직 국정원 요원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웃으면서 좀 농담식으로 저기 내가 뭐 국정원 가서 이제 뭐 강의도 몇 번 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건 사실이지만 난 국정원 직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원래 국정원 요원은 국정원 요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블랙 요원이면 더더욱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떠나갖고 요원이든 아니든 국정원하고 교류가 있는 사람 강연도 하고 하던 안면 있는 분이라는 거는 사실이죠. 이봉규 TV에 탈북한 전 블랙 요원, 전설의 공작관 백호 최초 인터뷰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관계는 좀 있으시다는 거지. 이때 국정원 쪽에서 국정원 부정선거는 진작 알았다. 안 시키니까 못 밝힌 거다. 선수들 지금이라도 시키면 금방 배우를 밝힐 수 있다. 아마 이쪽 라인 아닐까. 이 48시간자. 국정원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블랙 요원일 수도 있고 언론 집단이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나 다양한 형태로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팀에서 팀장이 뭐가 좋지? 48시간. 그래서 48시간이 정해졌을 거다.
팀의 제일 윗선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영화 내용이 48시간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임어택 놀이다. 타임어택이긴 한데 이거는 반대 느낌으로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영화에서 따와서 48시간자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48시간이라는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좀 찾아보면 긴급 체포 요건 48시간만 긴급 체포해서 이제 묶어둘 수 있고요. 48일이 하나가 있는데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고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까지의 날짜가 48일입니다. 진짜요. 그 다음에 이제 버디문. 대표적으로 이제 내일과 함께 살아. 두 명이서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단짝의 주인공들이 콤비로 활약하며 두 사람 간의 우정이 나타나는 장면. 윤트? 그렇죠. 윤트? 윤석열하고 트럼프. 그게 버디죠, 버디. 버디가 되기 전에 처음에는 둘이 오해를 해. 알고 보니까 이 새끼 좋은 새끼네? 야 새끼야 너 마음에 든다. 이렇게 우정이 깊어지는. 이런 보통 플러스로 서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이 딱이라니까 이 영화가. 48시간자 얘기를 토대로 소설을 써보자면 1월 20일 트럼프 취임하고 첫 행보는 전세계 부정선거 조지는 행보가 될 것 같다. 그 중심 핵에 우리나라가 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모든 나라에 우리 개표 이용했고 트럼프 취임 후 1월 말 2월 초 바로 방한. 트럼프 온다는 거는 조사 및 증거 수집 다 완료된 상태로 일반인들 전 세계인들에게 공표할 준비가 된 상태다. 트럼프 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목 집중 전세계 보도진들 보도 요청 이러이러한 전 세계적 부정선거가 있어왔고 본인도 그 피해자이며 윤카도 마찬가지라고 개략적 설명과 선언 이후 고위 실무자가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는지 자세한 자료와 근거 자료 증인들에 대한 설명 시각적 자료와 같이 쫙 풀어준 미국 대선은 어떤 식으로 했고 한국 대선 총선 어떤 식으로 했고 한국 개표기를 순탄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정리 발표하는 시기가 꼭 1월 말 2월 초일 필요는 없죠. 대통령 탄핵 심판 전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네. 기각이나 각하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정상적으로 부정선거 막 수사하는 와중에 트럼프가 와서 이게 우리하고도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다친 사람들이 훨씬 적었겠죠. 엘살바도르 감옥을 간 사람들이 되게 적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인자한 마음으로 워낙 간대로우신 분이니까 이제 60일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시면서도 당신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니까 잘 판단해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지금 다 걷어찼다는 거 아니야. 기회를 피친이 주셨는데 왜 그 기회를 발로 차냐고. 대한민국과 중국 정권방송 미쳐가지고 트럼프가 허둥대고 있다. 트럼프는 아무 준비도 안 됐다 하지만 다 준비돼 있었다니까. MSP라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 그거 2022년부터였다고. 시진핑 안 하면 미국이 가들짝 놀랄 줄 알지. 아니야 다 준비해놨다니까. 22년이라고 22년. 거기에 금양도 다 관여됐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 MSP가 내가 잘 안다고 잘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IR 맡았었기 때문에 22년도에 트럼프 탄핵 외치는 미친 경제방송. 그래 미친 새끼들이야. 트럼프가 이번 역사적 프로젝트를 윤카와 같이 한 이유가 뭐냐? 올해 트럼프 최측근들 부정선거 조사 관련해서 한국 왔다 간 거 팩트지. 어떤 식으로 선거 부정이 일어나는지 그 프로세스를 알려준 듯하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그에 대한 대비를 했던가 증거를 잡았던가. 대비를 했고 증거도 잡았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가 한번 뒤집어질 듯한데 완전한 통쾌한 엔딩은 아닐 거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일의 규모가 전 지구적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싹 다 잡아낼 수는 없을 때 마지막 시새끼 한 마리까지 소통은 못하지만 족같았던 선거제도를 완전히 다시 고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 예산 총선 재실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대통령 들어오면 다음에 국회 예산이니까 국회 예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하나 기각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권성동이 국회의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권영세가 일단 이제 배팅을 한 거죠. 트럼프 저 10새끼 얘기하는 거 다 블러핑이다. 블러핑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다 잡혀가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탄핵 심판 발표한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특사를 보냈어. 그 사람이 얘기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하고 이러면은 당신들 신상이 좋지 않을 거예요? 뭐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했어. 그런데 미친 새끼들이 탄핵 인용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프레트 플라이츠가 얘기한 게 뻥카든지 아니 프레트 플라이츠가 얘기한 게 트럼프의 진심이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트럼프에. 만약에 그게 진카면 그러면 일단 잡아가둘 교도소부터 확정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이제 그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는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인도적이어갖고 조금 좀 덜 인도적인 거 좋겠다. 하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와서 2만 명인가 2천 명인가 그런데 두 배로 이번에 4만 명까지 확장했으니까 마음껏 잡아오십시오. 그거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거 지난주에 얘기했다고. 개가천선 했으면은 2만 명으로 오케이인데 개가천선 안 하고 문제를 키우니까 이 새끼 4만 명 된 거 아니야 지금. 보십시오. 이게 다 말이 돌려 얘기하지 않았고요. 국민의 의원들 모아놓고 얘기했고요. 저기 우리 서정도 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 지금 겁대가리 개상실에 갖고 트럼프를 우습게 한다니까.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야기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강조를 줘서 얘기했잖아.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빨리 풀어줘. 그럼 내가 간섭 안 할게. 안 풀어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간섭할 수밖에 없지. 어떡하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하면 간섭 안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애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무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많은 좋은 일을 했다. 중국이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 내정 간섭하고 있다. 이것도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이거 없다는 거잖아. 왜 못 들은 척 하고 있어? 들리잖아요. 못 들은 척이 안 들린다니까. 들리잖아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미국 대선에서 간섭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고 한국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개입했다고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을 원하지 않았고 선거에 개입해 바꾸려 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 공식 의견은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면 안 돼.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띄운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온 얘기가 윤핵관 하지 말고 대선 후보를 잘 만들어갖고 이재명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지 않으면 이런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앞뒤가 맞냐고. 야 초등학교 학예도 그따구로 안 하겠다. 초등학교 방대선거도 그따구로 안 하겠다. 언제 철들래 이 새끼야. 나이도 영감탱이들 나이 처먹어갖고 갈수록 더 애새끼들 같아지고 있어. 지금 한국 과지를 보면. 의자를 왜 뺏어 의자를. 오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으니까. 국민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다 이제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씨발 이거 지금 브리핑이 아니고 진짜면 좆됐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딸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씨발 모르겠고 뒷일은 모르겠고 일단 저거 블루핑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한국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질러버려 해서 저지르는 게 탄핵 인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윤호긴 하면 돼. 윤호기 있는 집회 나가보세요 작가님. 나가면 저는 아마 이제 피카츄 탈을 쓰니까. I think that Mr. Trump was eager to meet with President Yoon. I think their conservative philosophies are very similar. 1월 20일 날 신호를 줘야 되겠다 해갖고 가서 얘기 좀 해서 프레드 프라이처가 채널 A하고 이 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너무 설치지만 민주당은 처맞기 싫으면 캄다운 해 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한 거야.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좀.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권의 좌파 진영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일시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과도한 행동으로 전쟁에서는 패배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쯤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라고 테드 탄 언론의 기관기 이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예, 고든 창이 폭스뉴스에서 반미 좌파는 한국을 다음 베네수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미 좌파가 한국을 다음 베네수엘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못 바꾸게 개입하겠다. 얘기잖아요. 트럼프는 한국 지도자와 훌륭한 통화를 했다고 말하며 거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레이트 고든 창께서 쓰신 이 기사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폭스뉴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1등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채널이에요. 조선일보 딸과 비아빠가 아니에요. 거기에 계속 끼고 계속 출연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주제를 모르고 말이야. 트럼프는 한국 지도자와 훌륭한 통화를 했다고 말하며 거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기 한국 지도자가 누구냐면 한덕수예요. 한국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로 선거 사기를 언급한다는 거죠. 악명 높은 나자루스 그룹을 포함한 북한 해커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나자루스 그룹 얘기는 대통령이 편지라든지 이런 거에 거론하신 바가 없어요. 이 나자루스 그룹이라는 게 막 나오는데 이제 고든창이 알고 있단 말이야.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딴 사람들은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동일한 워딩을 쓰는 건 뭐라 그랬죠? 한패다.
그쵸? 48시간자의 글에 나자루스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나자루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단독 북 나자루스 해커 5명 추적해보니 저비용 숙련 개발자로 취업해서 했겠다. 저비용 숙련 개발자로 취업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실업급여 받았다고. 그래서 미국 압수된 중국과 한첩이 한국 실업급여 받았다고. 봐, 말이 통하잖아. 봐 48시간자가 개 엉터리면 얘가 나자루스 얘기 어떻게 하냐고. 나자루스 얘기를. 안 그래? 나자루스는 북한 해커 집단 주로 하는 일이 IT 용역, 정보 탈취, 비트코인 탈취 및 현금화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생으로 신분 이장해가지고 6개월 주기로 교체 체류하면서 대부분 조선족이나 중국 화교. 조선족은 나자루스겠죠. 그리고 화교가 있었겠죠. 뭐 이런 식이니까 중간에 선거 없을 때 실업급여도 꼼꼼하게 다 드셨다. 이들이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화교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화교들한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변경한 사람이 문재인이라.